가. 네, 최재형 목사의 오마이갓. 오늘은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이라서 괜히 신이 나고 또 건진법사하고 윤석열이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장마의 무더위까지 지금 겹쳐서 걱정인데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네. 네. 저도 뭐 정신없이 일정 보내느라고 장마인지 진짜요? 꽃놀이인지 해수욕 계절인지 단풍놀이 하는지 그거를 한 번도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삭막하게 살아갑니다. 예. 미국 여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미국 여름은 아무리 뜨거워도 드라이해요. 근데 여기는 습해서 끈적끈적함 그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에어컨 있는 곳에서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 며칠 전 2차 종합특검팀이 발표했던 계엄 직후에 작성된 국가정보원의 안보 위협 리스트가 공개됐는데요. 이게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사님도 이 리스트에 이름을 당당하게 올렸다고 해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목사님 이 국정원의 안보 위협 리스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JTBC 그 보도 보고 처음에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아예 썸네일 자체를 제 이름을 넣고 이렇게 보도를 할 정도로 이제 저에 대해서 언론이 여기에 주목을 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무슨 지명도가 생겼다고 해서 저를 넣은 게 아니라 저거를 작성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성한 부서가 있고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잘 그 1차장, 2차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정원 내에 그러니까 이제 대공 수사팀이 폐지되기 전에 그 있었던 그 부서인데 안보조사부서라고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을 수사했던 부서에서 이 리스트를 작성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안보 위협 리스트만 작성한 게 아니라 전시 관련된 충무계획서 전쟁에 발발을 했다고 가정하고 충무계획서와 저 안보 위협 리스트를 한꺼번에 작성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그거를 작성할 당시에 무슨 치안 부재 상황도 아니고 한국이 맞습니다. 준 전시 상태나 전시 상태도 아니고 아무런 그냥 뭐가 특이사항이 없는 평온한 이 한국 사회와 국가 상황에서 이런 거를 짰고 그렇기 때문에 충무계획서는 전시계획이기 때문에 이 특검이 바라보는 거는 이건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가 없는 계획서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내란 가담 행위다. 그런데 어제 봉지욱 기자가 이렇게 방송을 한 걸 누가 링크를 보내줬어요. 저한테 보니까 제 이름이 들어간 거와 관련돼서 홍장원 차장이 지금 좀 위험한 상황까지 몰려 있잖아요. 구속 직전까지. 근데 최재형 목사의 이름을 넣었다고 보도를 하더라고요. 봉지욱 기자는 홍장원 차장이 저거를 작성했는데 최재형 목사의 이름을 넣었는데 방첩사에는 최재형 목사의 이름이 빠졌다. 그래서 여기는 넣었는데 왜 빠졌다? 왜 저쪽에는 빠졌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또 이게 드러났고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디테일한 게 있는데 저도 제가 포함된 스토리이고 사건이지만 저도 너무 복잡합니다. 하도 이 리스트가 많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좀 더 제가 이번 주 중에 더 연구를 해서 좀 더 저도 입장을 발표해야 될 것 같고 특별히 이제 이 리스트 안에는 대진년 학생들이 포함됐잖아요. 근데 대진년 학생들이 물론 원래부터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고 보수 정권의 입장의 표현대로라면 좌파 대학생들, 빨갱이 대학생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왜 제 명단하고 같이 들어갔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총선 때 24년도 총선 때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시국 강연을 했잖아요. 그때 대진년 대학생 남녀 대학생들이 조를 짜가지고 저를 경호를 했어요. 네. 이렇게 지방 다닐 예, 때. 예. 그때 그걸 포착을 다 했잖아요. 윤석열 세력들이. 맞습니다. 예. 그걸 모를 리가 없으니까 아마 대진년 학생도 제가 들어갈 때 포함을 시키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요거는. 네. 예. 아무튼 뭐 이런 거 보면 6.25 전쟁통에 이승만이가 보도연맹 학살했던 거나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졌던 정치 사찰 이런 예. 것과 해서 쭉 연계되는 것 같아서 참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마가 세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미주 한인사회 극우 세력의 대모, 엄마로 알려져 있고 한국의 윤호개인 세력의 지지자로도 알려진 미셸 스틸, 결국 주한 미 대사로 부임해서 첫 출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영상으로까지 뭐 인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목사님 이 미셸 부임 한 말씀 좀 하셔야 될 것 같죠? 저는 느낌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은 제 사건에서도 디올백 사건에서도 이제 주한미 대사나 미 국무부가 역할이 커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사법 리스크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자국민 보호라고 하는 조치는 한 번도 취한 적이 없고 저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미셀 스틸 박이라고 하는 인물이 대사로서 제 사건을 이제 접수했을 때 상당히 저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네네. 두 번째로 정광훈 목사가 미국에 가면 언제나 미셀 스틸박을 만나고 또 그 지금 미국과 한국의 태극기 부대들의 굉장히 밀접한 관계도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본인 자신이 미국 마가 세력의 일원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아주 극우 세력이고 기독교 근본주의와 연대가 되어 있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봤던 뉴스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공군 1호기를 타고 LA에 오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오면 제일 먼저 자기 남편하고 비행기 트랩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렇게 트럼프를 맞이하는 정도로 트럼프와는 아주 그 남편이 백인이거든요. 네. 그 남편과 함께 굉장히 트럼프의 그 최측근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인데 어찌됐든 한국의 극우 세력들과 윤호개인 세력들은 아주 날개를 단 상태에서 기대도 많이 하는 기대도 많이 하고 벌써 흥분해 있고 온갖 낭설을 퍼뜨리고 있고요. 이 트럼프가 보낸 미셸이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가만히 안 놔둘 거다. 뭐 이러면서 이제 윤석열을 데리고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윤석열을 데리고 갈 거다. 뭐서부터 이제 그 총독의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추측들을 할 정도로 지금 좀 묘하게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부실 선거 때문에 저쪽 그 부정선거 세력들한테 날개를 달아준 격인데 미셸 스틸박이 오므로써 더 그런 쪽으로 탄력을 받는 상황이 되어서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 네. 미국 대사라는 위치가 정치에 관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남의 나라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일절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상호 어떤 우정과 동맹과 또 아주 친분 관계 이런 걸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도 좀 자제하고 그렇게 할 줄은 저도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문제인가 하면 저기 미 의회에서 이 상원 인준할 때 표결을 붙였잖아요. 표결에서도 한 번도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웬만하면 그걸 요청하면 그냥 통과해주고 그랬는데 뭐 55대 39 뭐 그 정도로 반대가 많았죠. 상원에서도 인준할 때 반대가 많았고 그랬는데 이 배신자들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 안에서 배신자가 나와가지고 찍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통과가 됐는데 어찌됐든 미셸이 미국에서 거주할 때 했던 행동을 여기 대사직을 수행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아마 그 저항에 쫓겨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아마
저 일본 대사는 정부에서 많이 초치를 한 적이 있어도 미국 대사를 초치한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주 네. 주권 국가잖아요. 이제는 잘못하면 네. 초치도 해야 되고 그럼요. 추방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네. 분명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나 이념과 국가 비전 또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산과 생애 그 다음에 앞으로 5년 동안 1년 지나서 앞으로 나머지 4년 동안 방해와 장애물이 되면 됐지 어떤 동맹국의 대사로서의 아주 원활한 역할을 하기는 힘들어 네.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취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나토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요. 인도적 지원하겠다라고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까지 나눴다고 하는데 요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목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쿠르스크 탈환 작전이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 2명이 이제 포로로 잡혔어요. 네, 북한 병사 2명. 예, 북한 조선인민군 네네. 병사 2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어찌됐든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들이 남조선행을 택했다. 네. 한국행을 의사를 언급했다는 게 이제 이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네, 영상으로도 네, 네. 남조선에 갈 수 있으면 뭐 가고 싶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영상이 찍히기 전까지의 배경과 그들을 네, 어떻게 그렇죠. 또 설명하고 네. 설득하고 이렇게 권유를 했는가에 대한 저기 공략 작전, 회유 작전은 공개된 바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걸 보면서 저는 식당 종업원, 북식당 종업원 13명이 이제 이 한국에 온 그 과정이라든지 황장엽 또 이제 그 일행들이 왔을 때 이런 전향했던 이런 이 과정을 볼 때 과연 이게 순수한 병사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순수하게 나는 대한민국을 가겠다, 남조선을 가겠다 이렇게 애골복골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외교적 라인이나 이런 특수 임무를 띄고 간 특사들에 의해서 이들이 그런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저 정보기관의 그렇죠. 전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떤 회유를 당한 결과물인지를 잘 우리가 확인해볼 필요 있다.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또 언급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 의사에 맡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또 1억 불을 지원하겠다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이걸 보면서 윤석열이가 그 우크라이나에다가 쏟아부은 그런 뭐 공적 자금이나 전후 복구 자금 뭐 갖가지 이런 투자금 이런 거가 막 연상이 되는 건데 왜 또 이재명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1억 불이나 되는 지원 공약을 했을까 그런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 그거를 남의 나라를 순수하게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전후 복구해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외교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크라이나하고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과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좀 우크라이나와의 외교적 관계는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야 한다. 좀 많이 심사숙고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 윤석열이가 155mm 포탄 지 맘대로 막 보내는 거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요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도적 지원이란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통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다음 주가 제헌절이라서 한 주 쉬고 가는데 2주 후에 만나요. 좋습니다. 뭐 쉬면 좋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저녁 5시에 그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촛불 완성연대 총회장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위해서 강연은 우리 범민주진영의 대의와 승리를 위해서 네. 단합을 강조하는 그런 강연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합니다. 네. 예. 목사님 강연 듣고 계신 분들 어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시청역 앞에 있는 서울시의원회관. 네, 시의원회관 골목으로 살짝 들어가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효상 선생님의 초기 멘트를 듣고 너무 딱 이게 소스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앞의 이익 때문에 정청래다, 김민석이다, 네. 송영길이다 막 아웅다웅 네. 싸우는 거 소금에 비유하셨잖아요. 네. 소금 한 주먹이 작은 한 그릇 대접에 들어가면 엄청 짜지만 네. 바닷물에 뿌리면 그거 아무 맛도 없는 네.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렇게 좁은 이게 관점과 소견으로 서로 아웅다웅 하는데 우리가 범민주진영 또 앞으로 총선이 있고 대선이 있잖아요. 네. 2030년 대선,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정말 이재명 정부를 승리로 이끌고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선출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누가 선출돼야 되는지는 얘가 콕 찍지 않아도 대중들이 다 알 수 그럼요. 있을 네.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강연 잘하시라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통할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고요. 오마이갓은 2주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50만) 구독자와 함께 걸어온 민족언론 서울의 소리. 우리는 오늘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탄압과 내란의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시민의 목소리, 국민 주권의 시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는 더 넓은 무대로 나아갑니다. 언론을 넘어 영상과 소리, 현장과 기록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멀티미디어 저널로 다시 태어납니다. 진실을 말하고 거짓을 바로잡으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언론. 그 사명과 각오를 마음에 새기며 서울의 소리는 오늘 또 한 번 새롭게 출발합니다. 함께 걸어온 길처럼 앞으로의 길도 시민 여러분과 나란히 가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우리가 다시 시작합니다.